예,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. 또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사실 참 슬픈 현실이고, 저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만은 참 예산 편성의 어떤 역사에서 아주 좀 드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추경을 보면서 사실 그냥 뭐 예산을 좀 쓰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좀 다소 보이는 것 같고,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. 고용부 같은 경우 구직 단념청 응원금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, 뭐 환경부 우리 한정희 장관님한테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존경하는 우리 윤준명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, 이번에 추경 환경부에서 가장 큰 거는 분리배출 도우미 이 사업인데,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이 분리배출에 어떤 향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, 이분들에게 뭐 현금 살포식 뭐 도움을 될지 모르겠지만, 과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그 분리배출에 과연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. 일단 이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냥 뭐 그전하고 저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, 지금 작년 12월부터 우리 환경부에서 페트병 분리배출 그리고 또한 이것을 활용한 폐플라스틱 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투명 페트병을 이제 좀 하고 있고, 이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분리배출 도우미에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을 쓴다는 게 향후에 그 장관님께서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. 향후에 사실 이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인프라를 적절하게 조성한다든지 그런 게 차라리 더 낫지, 그냥 도우미 잠깐 쓰는 도우미를 해서 향후 이 분리배출에 어떤 도움이 저는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좀 의문이 듭니다, 장관님. 그 분리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, 수거할 때 분리수거가 아닌 혼합수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.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실은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그 수거의 지점, 거점이나 이런 데서 체크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. 지난해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사실 지자체 장님들에게 좀 의견을 들은 것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, 일단은 운영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, 실제 그리고 분리배출 도우미가 가서 도우미가 가서 지도를 한 것은 확실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페트만 별도로 분리를 하라고 마대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긴 하지만,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 병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플라스틱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방식이었는가 하면, 분리배출 도우미가 어쨌든 지도를 하고 나면 그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잘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도를 하고 도와주니까 효과는 있고, 선별장에서의 로드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적정 수준으로 분리가 되어서 오니까.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기간이 길고 하면 정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치단체 장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, 자치단체 장들께서 본인들이 정하시는 수거 거점과 지점들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아예 운영을 좀 넘겨드리기도 했습니다. 글쎄요, 저는 그 장관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. 사실은 지금도 분리배출이 뭐 일부는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, 이미 페트병 분리배출은 저도 사실 열심히 페트병이 버리고 있는데, 그런 것을 굳이 또 이런 도우미까지 해서 국민들을 개몽시키고 교육시켜야지만 되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, 이거는 글자 그대로 행정의 어떤 단순 알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이 아닌가. 분리배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개선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, 저는 좀 그런 좀 사업으로 보여서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. 의원님, 예,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좀 단지가 큰 편인데요. 저희는 월요일과 목요일 분리배출을 합니다. 이제 어제였거든요.
근데 그 저희 아파트에도 그걸 다 붙여놓고도 했는데 어제도 밤늦게 가봤습니다만 페트와 일반 플라스틱이 여전히 섞여서 그래서 잘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런 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어서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빨리 정착되는 것이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도 좀 높여준다는 것이고 이 수익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거기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끝단에 있는 데서 제대로만 좀 될 수 있게만 되면은 굉장히 효율이 있는 또는 뭐 좋은 그 재활용 페트들이나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좀 정착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. 환경부로서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, 의원님. 네,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위원장님. 계시면 이것으로 예, 장관님. 예. 아까 홍석준 의원님께서 청년 도전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셔서 답변 그냥 주세요. 간단한만 이렇게 네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청년들 중에 일자리가 없는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집에 은둔해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시기를 그냥 지나고 나면 그 청년의 그 생애에 걸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이 구직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. OECD에서 각 회원 국가의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니트 청년에 대한 대책입니다. 그러니까 취업도 안 하고 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 직업 훈련도 안 받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 지원을 통해서 취업으로 유도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OECD에서 얘기하는 니트 청년에 대한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도 지금 신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